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정말 괜찮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고 이유 없이 지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피곤한 날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도 모른 척하며 버티고 있는 그 마음, 혹시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계속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피로를 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쉬려고 하고 더 자려고 하고 더 좋은 음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고 점점 줄어드는 체력과 늘어나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자식은 잘 살고 있는지,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는지, 앞으로의 노후는 괜찮을지, 돈은 충분할지, 건강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은 한 번 떠오르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더 심해집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끝난 일들을 다시 꺼내보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 돌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피로입니다. 몸의 피로는 잠으로 회복되지만 마음의 피로는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힘든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혀서 괴로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도 어쩌면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현실은 하나인데 생각은 수십 개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입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보다 돈에 대한 불안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앞으로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 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 문제보다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더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더 피곤합니다. 그날 당신은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 즉 집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도 지키고 싶고 돈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고 미래도 확실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통제하려는 욕심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시간도 건강도 미래도 모두 우리가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텐데, 내가 더 노력하면 다 해결될 텐데,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인생은 노력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아주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정말 상황인지, 아니면 그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인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 다르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붙잡고 있었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조금 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당신은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자신의 삶에도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삶이 버겁다고만 느낍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붙잡으려는 마음, 그리고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바람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바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꼭 잘해야 한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그때부터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자식의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고,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식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그 아이의 삶이 있고 선택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놓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놓지 못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더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긴장되고, 그 긴장은 결국 피로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현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나중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실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원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선택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을 쓰고 계속 긴장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통제하려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도, 관계도, 결과도, 심지어 감정까지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건 이래야만 한다. 이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기대와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기준입니까? 그리고 그 붙잡음이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붙잡고 있어야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하고 있어야 불안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지고 통제하려 할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잘 붙잡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책임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결과까지 모두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은 흐름에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큼은 자식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여보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마음은 조금씩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치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의 이 힘든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대로 나이가 들고 이대로 지친 채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서 더 불안해지지는 않습니까? 마치 지금의 이 무거움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를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도, 이 상황도, 이 무거움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주 정확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어릴 때의 고민과 지금의 고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가 전부인 것처럼 힘들었지만은 결국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힘듦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될 거야. 앞으로도 더 나빠질 거야. 이 생각이 바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변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더 나빠지겠지,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지, 이렇게 미래까지 끌어와서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부터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고통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큰일이야. 앞으로 더 나가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자식의 삶 역시 계속 변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순간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미래 전체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지치게 됩니다.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현재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무상을 깊이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지금 이 감정도 결국 변할 것이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긍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면은 오히려 지금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순간,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괴롭고 흐름을 받아들일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피로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민도 모두 과정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멀리까지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흐름이라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조금 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이면 당신의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은 하루 종일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밤이 되면 이상하게 더 지쳐있는 자신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몸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마음은 이미 녹초가 되어버린 느낌.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쉬고 있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진짜 피로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멈추지 않는 생각, 반복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의 양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떠오른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로 이어지고 다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은 쉴 틈을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루를 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그 생각이 이어져서 혹시 상대가 기분 나빴을까? 그리고 또 이어져서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결국 처음에 작은 생각 하나가 마음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올릴 때입니다. 단순히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사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그럼 생활이 힘들어질 텐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미래까지 확장되면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보다 생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망상이 계속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소모됩니다. 마치 엔진이 꺼지지 않은 채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곤해집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끝나면 너무 지쳐 있는 느낌. 그날 당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은 멈추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 좀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 고민해야지.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 즉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 떠오를 때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한 걸음의 거리가 생기면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생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호흡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마음 챙김입니다. 이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흡만 느끼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진짜 휴식이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놓는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 한켠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책임을 버리는 것 같고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붙잡으려고 하고 더 애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놓는다는 의미를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관심을 끊는 것, 혹은 책임을 내려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진짜 내려놓음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까지 모두 붙잡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공부도 잘하길 바라고 좋은 길을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하고 도와주고 때로는 방향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책임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바뀝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말한 대로 해야 한다. 이때부터 마음은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선택이 내 기대와 다르면 불안해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괴로워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되 그 아이의 인생까지 통제하려는 마음은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돼야 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안정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신경 쓰고 더 긴장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내 책임일까요? 정말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조금은 다른 시야가 열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려놓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말합니다.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그렇게 애써왔던 많은 일들, 그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살아왔고 또 그 안에서 나름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덜 붙잡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가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집착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결과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그 다음은 흐름에 맡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고 더 지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몫인지,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책임지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머릿속은 계속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몸은 멈춰 있어도 마음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마음을 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오랜 수행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숨을 느끼며 살아가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숨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우리는 늘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바깥으로 끌려가고 현재라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산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지금은 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호흡입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아주 천천히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억지로 깊게 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는 숨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느끼고, 숨이 나갈 때 나간다라고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그저 호흡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방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다시 걱정이나 계획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을 느끼다가 갑자기 내일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 하면 그 순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조용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수행입니다.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계속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짧은 순간이지만 점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쉬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휴식은 생각이 잠시 멈추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짧은 고요 속에서 마음은 다시 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혹은 서서 혹은 걷다가도 괜찮습니다. 그저 자신의 숨을 느껴보는 시간, 이것이 쌓이면은 당신의 하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리고 같은 문제에서도 덜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바깥으로 끌려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집입니다. 힘들 때 돌아갈 수 있는 자리, 지칠 때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에는 또 하나 중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부드러움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단 1분이라도 자신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너무 오래 바깥을 향해 살아왔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잠시 방향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생각이 아니라 숨으로 그렇게 한 걸음 돌아오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더 지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안정된 것 같고, 자식도 돈도 삶도 왠지 남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이 비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처럼 보입니다.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네. 저 사람은 참 편해 보인다. 저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듣네. 하지만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나에게 없는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결과만 보고 자신의 과정은 무시합니다. 남의 편안해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불균형합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마음속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점점 더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 걸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할까? 이 질문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피로와 무력감만 남깁니다. 특히 중년의 삶에서는 이 비교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식이 어느 학교에 갔는지, 누구의 자식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누구는 노후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비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곧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까? 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렇게 비교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불안과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별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비교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당신은 비교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같은 환경이라도 각자의 조건과 인연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지만 건강이 없고, 누군가는 건강하지만 외로움 속에 살고, 누군가는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만 보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항상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보는 시선이 생깁니다. 지금 나의 삶을, 지금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부족한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고, 지나온 시간도 있고, 앞으로의 길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보는 순간 비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삶을 살아오고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에게는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는 더 잘했어야 했다. 이 기준들은 겉으로는 성장의 기준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옥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은 이 기준은 더 무거워집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평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나는 왜 아직도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질문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자신을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견디고 책임을 지고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 시간들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이 해온 것보다 하지 못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자신을 향한 자비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자비를 베풉니다.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힘들면은 위로해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탓하고 조금만 느려도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조금만 흔들려도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이렇게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면 마음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던 그 따뜻한 말을 이제는 자신에게도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당신 앞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많이 해 오셨어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렇다면 왜 그 말을 자신에게는 해주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방식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비난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그래도 나는 충분히 노력해왔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도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화를 참은 것,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 하루를 끝까지 버텨낸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너무 오래 혼자서 자신을 밀어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자신에게 따뜻해져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진짜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은 인생을 바꾸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져야 하고 완벽하게 변해야 하고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조차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어서 안 된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를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큰 변화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쌓여서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큰 결심이 있어야 큰 결과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선택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걱정을 시작하는 대신 잠시 숨을 느껴보는 것, 단 1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1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한번 숨을 고른 뒤에 말하는 것. 이 작은 멈춤이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또 하루 중 한 번이라도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 오늘도 잘 버텼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줍니다. 이처럼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것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관의 힘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행동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지쳐온 것도 어쩌면 어떤 습관의 반복이었을 수 있습니다. 걱정을 반복하고 비교를 반복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습관. 이 습관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작은 편안함을 반복하고 작은 멈춤을 반복하고 작은 이해를 반복하면은 그것이 쌓여서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숨을 느끼는 것, 혹은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칭찬하는 것, 혹은 하루에 한 번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는 것, 그중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조금 덜 불안해지고
조금 덜 지치고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그 변화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 하나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조금 가볍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작아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정말 많이 버텨왔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쳐 있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나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삶, 더 안정된 미래, 더 완벽한 모습.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더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조용히 멈춰서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길을 걸어왔고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항상 더를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가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신은 언제나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기준을 내려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충분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놀랄 만큼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인정하는 것. 도망치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금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평안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노력 자체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자신을 몰아붙여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더 좋아지려고 애쓰기보다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지금 있는 것을 느껴보는 것, 더 멀리 가려고 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더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판단도 계획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것. 우리는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항상 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그곳이 바로 당신이 돌아와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